최근 LH에서 철근 누락으로 인해 입주자들이 불안해하는데요. 그 이유는 철근 자체가 집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이라는 집을 짓는 재료는 탄탄한 재료를 써야 지속 가능한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좋은 재료를 쓴다는 건 많은 비용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절대 쓰면 안 되는 재료, 즉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빌 게이츠는 독서광으로 유명합니다. 워렌 버핏은 돈 버는 방법은 책에 있다고 말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이 1년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 비율이 47%나 된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2명 중 1명은 연간 책 한 권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의 88%는 매일 30분 이상 책을 읽는데 반해 가난한 사람 92%는 독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읽은 독서의 78%는 오락적인 독서를 읽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국민 실태조사 결과 1위는 시간 부족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대부분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보다 바쁘진 않을 거잖아요. 우리는 책을 읽을 시간에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는 거죠. 유튜브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잖아요. 궁금한 부분만 선별해서 보거나 쇼츠와 같은 즉각적인 정보 전달에 중독되어 긴 텍스트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부자들은 왜 책을 읽는 걸까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저자와 대화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요. 좋은 책을 읽는다는 건 수많은 책을 읽고 공부도 겁나 많이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얻은 최고의 지식과 인사이트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스턴 연구팀은 책을 읽으면 인지 능력이 발달한다고 했습니다. 카네기 멜론대 연구팀은 창의력과 사고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요. 아오와주대 연구팀은 IQ가 오른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대학 연구팀은 정신 노화를 늦춘다고, 케이스 웨스틴 리저브 대학 연구팀은 치매를 방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건 엄청난 큰 손해가 아닐까요?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있죠. 매일 금요일이 되면 로또를 사는 사람들, 로또 되면 월요일에 출근한다 라고 심심찮게 말하는 분들이요.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부자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난한 사람 52%는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스포츠 도박을 하고 77%는 매주 로또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로또 당첨 확률이 극히 낮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77%나 매주 로또를 사는 걸까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심리학자의 실험에서 로또를 구입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실험한 적이 있는데요. 로또에서 1등이 될 확률은 814만 대 1이거든요. 사실상 내가 이 확률을 뚫고 당첨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실험 결과 실제 당첨될 확률보다 당첨될지도 모른다는 기대 확률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오늘은 왠지 될 것 같아. 꿈자리가 좋았어. 와 같은 높은 기대감을 가진 채 사는 거죠. 결론적으로 부를 쌓아가는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진짜 부자들은 부를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모두 신중하게 설계한 과정을 거쳐 부를 얻었다고 합니다. 지드래곤은 11년이라는 연습생 기간을 거쳤고요. 호날두는 남들보다 4시간 일찍 훈련장에 도착해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억만장자 사업가 마크 큐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번 돈은 스스로 만든 행운으로부터 나온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부를 창출하기 위해 나는 얼만큼 인내하고 희생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월급은 유리지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월급을 받고 나면 대출 이자를 내고 애들 학원비 내고 와이프 생활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보니 통장이라고 불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부자들 중 65%는 한 가지 소득원에만 의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지만 소득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투자소득, 사업소득이 있는데요. 대부분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장이라는 것은 업계의 경기가 나빠져 없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잘릴 수도 있죠. 운이 정말 좋아 이 2가지 경우의 수를 피했다고 하더라도 60세에는 정년퇴직을 해야 하잖아요. 결국 모든 직장인의 종착지는 60세 은퇴라는 거예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요즘 직장만 다닌다는 것은 안정적인 게 아닌 매우 리스크가 큰 인생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닌데 고노현 회장은 연봉 72억을 받는데 이 정도면 부자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세금 50%를 제외한다고 해도 이 정도 월급을 받으면 부자 서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총 취업자 수는 2,800만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한 명, 2,800만 대 1이라는 경쟁률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숫자인 거죠. 그러니 직장 다니고 있을 때부터 꾸준히 자산과 현금 흐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로소득 외에도 돈이 같이 일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소 부정적인 편인가요? 아니면 긍정적인 편인가요? 가난한 사람 78%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운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운이 나빠지는 거야 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뇌의 망상활성계와 해마는 많은 생각과 부합하는 실체를 제공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망상활성계와 해마의 지시에서 돈이 없도록 만드는데요. 나는 가난해 라고 생각하면 계속 가난해지는 거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남 탓하지 않는
않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부의 초월 차선의 저자 MJ 드마코의 일화인데요. 아름다운 전망을 가진 집을 샀던 그는 큰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건축에 관한 지식이 없었던 그는 친구의 말을 믿고 한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 당시 8개월을 예상했던 공사는 3년이 돼서야 겨우 완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된 원인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했고 이후 집수리를 맡길 때에는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난 돈을 주고 고용했는데 제가 프로답지 못한 거잖아. 계약상 제가 어긴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일을 못한 사람이 멍청한 걸까요? 아니면 일을 못한 사람을 돈 주고 고용한 내가 바보인 걸까요? 전자를 택하면 내가 얼마나 불쌍했는지를 떠들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는 할 수 있겠지만 변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불평만 하고 있을 때 부자는 나를 되돌아보고 실패의 경험을 딛고 지혜를 얻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매년 새해 계획에 다이어트, 영어 공부와 같은 다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인생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난한 사람 95%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이건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예의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인생 목표를 조사해 타임캡슐에 넣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글로 써놓은 것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단 3%만 써두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머지 97%는 생각만 하거나 목표 자체가 없었던 거죠. 20년 후 결과는 어땠을까요? 목표를 적어둔 3%, 자산 총합이 나머지 97%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았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본 적이 없으니까 인생을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는데요. 인생 계획을 세우다 보면 타인이 아니라 나라는 시각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장기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부자가 될 나를 상상하면서 오늘부터 인생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코끼리는 무게가 수톤에 달하는 육상동물입니다. 그럼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코끼리가 자라기 전 어릴 때부터 발목에 말뚝을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아기 코끼리는 안간힘을 써도 말뚝 주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말뚝 주변을 자신의 한계로 정해버리게 되는데요. 이후 성인 코끼리가 되어 말뚝을 뽑아버릴 힘이 충분해져도 더 이상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체는 커졌지만 심리적 말뚝이 내면에 자리 잡아 버린 거예요. 어차피 난 할 수 없어 라고 말이죠. 우리는 현 상황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짓고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무언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내면에 박힌 심리적 말뚝에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부터 하나씩 없애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